영혼의 고양이. 작가 남칸 아웅토. 후이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귀하신 여러분. 후이안의 공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포 이야기 채널 레 후이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까맣게 변했나요? 아니에요. 태양에 탄 게 아니에요. 방금 일어난 거예요. 얼굴이 너무 멍청해 보이네요. 그래서 얼굴을 밝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쾌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작가가 채널에 왔습니다. 이름이 정말 신비롭게 들리네요. 아웅토. 다음에는 제 이름을 타이탄으로 바꿔야겠어요. 조금 신비롭게요. 조연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리사. 아니면 다른 이름? 그만둡시다. 여러분이 좋은 이름을 원하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작가의 이름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비롭고 괴기스럽게요. 조금 신비롭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레 후이안의 공포 이야기. 안개가 자욱한 계절, 권력과 민족이 뒤섞인 습기 있는 환경, 고대의 것들, 그리고 집안에 스며든 악의 기운. 7월 음력 마지막 비 오는 날들. 오래된 단층집, 작은 시냇가 끝에 자리 잡고 늙은 생명체처럼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 없이. 장례식의 슬픈 종소리. 누가 울고 있나? 벽에 메아리치며 듣는 이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다. 하지만 응옥에게는 그 소리는 단지 의미 없는 잡음처럼 들렸다. 비극의 배경 음악 같은. 그녀는 결코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응옥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얀 장례복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그녀의 얼굴은 조각처럼 굳어 있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슬픔의 기색도 없이. 커다란 눈은 투명했던 것이 이제는 흐릿해졌다. 영혼이 없는 듯. 남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제단 위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그는 응옥의 아버지다. 응옥이 그리워하던 남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남은 건 공허함뿐. 그리고 분노. 불길이 타오른다. 응옥.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 한 먼 친척이 눈물로 흐트러진 얼굴로 응옥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응옥은 놀라서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감정 때문이 아니라 불쾌함 때문이었다. 응옥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앞의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침묵과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주위의 공기를 찔렀다. 이미 상처받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몇몇 친척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한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어린아이가 홀로 남편을 잃었으니. 아, 이런 불행한 일이. 정말로. 자식 하나 두고 죽기까지 그 아이를 보지 못했으니 눈물도 다 떨어져 버렸다. 사람들의 수다처럼 시장에서의 소음이 들렸다. 하지만 응옥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뭘 알겠는가? 그들은 긴 밤에 대해 어머니가 눈물을 쏟던 순간들을 모른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떠나던 날들, 그 수치스러운 고통을. 그들은 단지 아버지의 화려한 외모만 보았다. 살아있을 때. 하지만 그 속에 썩은 부분은 오직 어머니와 응옥만이 알았다. 기억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응옥의 머릿속에 악의 기운이 저절로 돌아온다. 응옥의 머릿속에서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지금과 똑같이 응옥의 아버지 옹렘은 어두운 옷을 챙겼다.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밀쳐내며 절망 속에서 아버지. 나는 가야 해.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를 필요로 하냐고. 그 여우 정령이. 그가 주술을 걸어준 거야. 그렇지. 어머니가 소리쳤다. 눈물은 황금처럼 흐르고. 아버지, 저희와 함께 가세요. 저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조용히 해. 그런 말 하지 마. 응옥의 아버지 옹렘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그때 응옥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이 집이 너무 싫었다. 나는 떠나야 해. 그의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어머니를 남겨두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녀. 슬픔의 울음이 퍼졌다. 응옥. 그때 그녀는 겨우 16세였다. 방문 뒤에 숨은 채 두 손을 꽉 쥐고 하얗게 질렸다. 배신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마치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은 배신으로만 남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남긴 고통. 몇 년 후, 응옥은 집을 떠났다. 혼자 도시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립하여 일했다. 가족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항상 다투는 모습을, 더욱이 그 비열한 아버지의 얼굴을.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그를 붙잡으려 했는지, 무엇을 지키려는 건지. 그가 떠나면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또 떠나고. 매번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조금씩 더 시들어갔다. 절망으로 가득한 깊은 눈. 어머니는 항상 응옥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여자가 당신 아버지를 해쳤어. 응옥. 그 여자. 그 여자. 어머니는 주술을 연마하셨어. 그녀는 나를 부르셨어. 아버지는 그녀를 따라야 했어. 응옥은 어머니의 말을 믿었어. 그녀는 보이지 않는 여우 정령을 믿었지. 그것이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빼앗았어. 그리고 그녀는 깊은 증오를 느꼈어. 그 남자는 쉽게 떠나버렸어. 어머니와 나를 홀로 남겨두고 고통 속에. 그래서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교통사고로 그 여자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응옥은 전혀 슬프지 않았어. 오히려 악한 생각이 스쳤지. 그녀의 머릿속에 죽는 건 당연한 일이야. 스님이 외우는 경전 소리가 더욱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었어. 응옥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 호흡이 힘들었지. 그녀는 일어나서 떠나고 싶었어. 이 가짜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하지만 발이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집 구석에 멈췄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검은 고양이가 거기 앉아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초록빛 눈은 검은 고양이처럼 두 개의 기이한 면을 가진 집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 그녀의 아버지 재단 쪽을. 그 고양이의 시선은 고요했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듯. 어떤 고양이와도 달랐어. 응옥이 본 적이 없는. 그것은 살아있는 동상 같았어. 어둠에 화신이 나타난 듯. 응옥은 소름이 돋았어. 며칠 전 이곳에 온 이후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 고양이는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냥 동네 고양이겠거니. 하지만 그것의 출현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 그리고 그 눈빛은 항상 그녀를 불안하게 했어. 그것은 울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어.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지. 특히 밤에. 한 번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깼을 때 응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얼어붙었지. 그것의 초록빛 눈을 보았을 때, 그리고 죽어버렸다. 그녀의 외로운 푸른 눈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방에 딱 붙어 있었다. 학교의 언덕 위에서. 응옥은 한트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우리 집에 검은 고양이가 있나요? 한트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어머니는 검은 고양이를 가장 싫어하셨다. 불행을 가져온다고.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냥 물어본 것뿐이에요. 응옥은 자신이 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까봐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장례식 시간이 다가온다는 신호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응옥은 슬프게 울부짖었다. 고인의 관이 몇몇 젊은이들에 의해 학교에서 나왔다. 그들의 남편이 관을 들고 무겁게 한 걸음씩 나갔다. 응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당길 때까지. 응옥, 이제 가자. 아버지를 마지막 길로 보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응옥은 마지못해 일어났다. 사람들 뒤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았다.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호기심을 피하려고. 하지만 관이 정문을 막 벗어났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달려왔다. 관 위로 뛰어올랐다. 그것은 바로 검은 고양이였다. 그것은 관 위에 당당히 서 있었다. 검은 털이 갈색 나무 바닥에서 눈에 띄었다. 푸른 눈이 놀란 군중을 스쳐 지나갔다. 세상에, 고양이. 고양이가 관 위로 뛰어올랐다. 세상에, 저걸 봐. 빨리 쫓아내. 빨리 쫓아내. 사람들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마치 소란스러운 벌집처럼. 관을 들고 있던 젊은이들도 놀라서 거의 관을 떨어뜨릴 뻔했다.
한 사람이 재빠르게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그 극단적인 지팡이를 잡아라. 고양이를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빨랐다. 단 한 번의 몸짓으로 반대편으로 뛰어올랐다. 혼란스러운 군중을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나무숲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나뭇잎이 으르렁거렸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트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응옥은 마치 돌처럼 서 있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요동쳤다. 검은 고양이의 모습이 아버지의 관 위에 서 있었다. 그 괴상한 눈빛이 응옥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마치 악몽처럼. 극도의 두려움이 응옥을 감쌌다. 장례식이 끝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퍼졌다. 그날 밤 응옥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검은 고양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초록빛 눈이 그녀를 괴롭혔다. 응옥은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 정원에서 걷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괴상한 소리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하지만 대답은 오직 자신의 목소리뿐이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초록빛 눈이 나타났다. 점점 가까워지며 커졌다. 검은 고양이였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몸이 부풀어 올랐다. 털이 곤두서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검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으르렁거렸다. 고양이의 소리가 아닌 사자의 포효처럼 들렸다. 그리고 응옥을 향해 돌진했다. 응옥은 비명을 질렀다. 교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응옥이 소리쳤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숨이 가빠왔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고양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꿈일 뿐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온전했다. 소름이 돋는 차가운 기운. 응옥은 몰래 몸을 움츠렸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날 밤 이후로 비슷한 악몽이 계속 응옥을 괴롭혔다. 매일 밤 그녀는 변형된 검은 고양이를 꿈꿨다. 자신을 쫓아오는 꿈. 각기 다른 장면 속에서, 때로는 낡은 집에서, 때로는 묘지에서, 때로는 괴물 같은 늪 속에서. 그것은 긁고 물어뜯고 그녀의 이름을,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또한 다른 존재의 목소리로. 응옥은 빠르게 무너졌다.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었다. 정신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낮에는 그녀는 무뚝뚝해졌다. 말도 적어졌고 가장 작은 소리에 쉽게 놀랐다. 검은 고양이의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그녀는 어둠이 두려워졌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아버지의 죽음, 그에 대한 증오가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 자리를 원초적인 두려움이 차지했다. 모호하게. 하지만 점점 커져갔다. 한트 할머니는 응옥이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을 걱정했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응옥에게 먹이려고 했다. 진정제 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응옥, 악몽을 꾸고 있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슬픈 눈빛으로 응옥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아버지에게 화가 나니? 응옥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천천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저도 늦게 자는 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응옥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더욱 깊고 어두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고 그 신비로운 검은 고양이와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들. 응옥은 느껴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악한 것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그 검은 고양이가 할아버지의 관 위로 뛰어올랐던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큰 질문이 섞여 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 검은 고양이인지, 왜 그녀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렇게 끔찍하게. 길고 불면의 밤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바람이 창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 응옥은 다시 떠올려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한 여인이 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 주술을 썼다는 이야기. 아버지를 홀리게 해서
검은 고양이를 방치하게 만들었다고. 응옥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 이후로 끔찍한 악몽이 계속되면서 모호한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단순한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가 이 가족의 비극 뒤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어요. 마치 그 검은 고양이의 초롱초롱한 녹색 눈처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응옥은 알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그 안개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해요. 진실과 마주해야 하죠.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긴 밤을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악몽에 시달리면서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지금은 긴 밤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악몽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고 점점 더 마음을 압박해요. 일시적으로 응옥은 한트 할머니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아직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죠. 아마도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트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옹벤의 장례식이 몇 주 지나고 나서 검은 고양이의 악몽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응옥이 한트 할머니가 매일 밤 만들어준 따뜻한 음료를 마신 이후로 푹 잘 수 있었어요. 거의 깊은 잠에 빠졌죠. 하지만 깨어나면 그 모호한 두려움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방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축축한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닫힌 창문을 통해서요. 어지러운 마음으로. 한트 할머니는 걱정했지만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가끔은 옹렘이 남긴 업보를 탓하며 중얼거렸죠. 집안의 공기가 여전히 무겁고 작은 마을은 조용했지만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버려진 집이 방 안에 있었고 응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 이사왔어요. 그들은 낯선 두 사람이었죠. 한 남자는 다소 초췌해 보였고 말이 적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는 40대 정도로 한트 할머니보다 몇 살 어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슬픔이 묻어났지만 눈은 밝고 깊었어요. 매우 이상했죠. 그들은 소박하게 입었고 사투리를 썼어요. 지역 주민들과는 달랐죠.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들이 소수 민족이라고 추측하며 어딘가에서 피난 온 것 같다고 했죠. 응옥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오후에 피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응옥은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가 되기까지 응옥은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옆을 지나가며 한트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술은 꽉 다물어졌어요. 채소를 다듬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응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트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여자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져가는 그 여자를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여자가 대나무 숲에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그 여우 정령이야. 그 끔찍한 여자. 너의 아버지를 해쳤어.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다니. 응옥은 얼어붙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여우 정령인가요? 그 여자가 주술을 썼던 사람인가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원수인가요? 그 여자가 방금 지나간 사람인가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바로 어머니와 나의 천적이었군요. 그 여자의 얼굴은 응옥의 눈에 악랄한 모습으로 남아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한 그 여자 맞아요? 응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있겠어요? 그런 여자 정말 끔찍해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녀가 죽지 않나요? 한트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이며 응옥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통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응옥아, 너도 봤지? 우리 어머니는 그 여자로 인해 고통받았어. 너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 여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응옥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그 여자가 고통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응옥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머니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어머니의 원망 어린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응옥은 그녀가 고통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응옥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셋째의 증오가 격렬하게 치솟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누구도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 같은 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응옥은 예니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름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남자.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마치 적처럼 마주칠 때마다 응옥은 일부러 피하려고 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얘네게 칼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경멸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얘는 응옥의 태도를 느끼는 듯했어요. 여러 번 다가가려 했지만 응옥과 대화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매번 응옥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혹은 한트 할머니가 나타나서 응옥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잊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여자를 쫓아내고 사라져버리라고. 우리 모녀의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남편을 빼앗는 여우 정령 같은 년. 한트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쳤어요. 옌을 볼 때마다 응옥을 부르며 이웃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옌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깊은 눈 속에는 끝없는 슬픔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변명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응옥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고 옌이 가식적이라고 믿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해, 응옥.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해. 그녀는 주술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그녀가 여기 돌아온다면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닐 거야. 조심해. 우리에게 주술을 걸지도 몰라. 응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불쌍한 어머니의 모습이, 매일매일 고통을 견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해. 그것은 곧 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고요한 긴장 속에서 가끔 응옥은 여전히 보곤 했다. 검은 고양이가 실제로 나타났다.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그것은 집 주위를 배회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이상한 초록 눈이 응옥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응옥의 영혼 속으로 차가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응옥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주술에 대해, 한트 할머니에 대해, 그리고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 그 검은 고양이가 확실히 한트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한트 할머니가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 어머니와 자신을 해치기 위해. 어느 날 오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듣기 무서운. 한트 할머니가 응옥을 부르셨다. 여름에 채소를 따러 가라고, 삶아서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채소밭은 작은 개울가에 위치해 있었다. 식물들이 무성하고 습기 가득했다. 검은 구름이 끼고 있어. 그곳은 계속 어두웠다. 이상하게도 무겁고 음침하게. 응옥은 겁이 많았다. 불안한 기분이 들어 조금 주저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재촉하자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덮쳤다. 응옥은 그 기운에 휩싸였다. 바람이 멈춘 듯했다. 주변은 고요해졌다.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응옥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빠르게 개울가의 채소로 다가갔다. 그녀가 바쁘게 움직일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응옥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다시 그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어두운 개울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와는 단몇 걸음 거리. 그 초록 눈이 응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비쳤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응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했다. 손은 덩굴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마리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 그냥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응옥을 향해 걸어갔다. 무언가 매우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 고양이의 걸음걸이에서 평범한 고양이와는 달랐다. 그것은 단단하게 걸어갔다.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응옥은 두려움에 물러섰다. 안 돼. 분명 어두워서 그런 거야. 내 눈이 잘못 본 거겠지. 고양이가 이렇게 커질 수는 없잖아. 하지만 두려운 감정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잠식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돌아섰다. 그때 발이 썩은 나무에 걸렸다. 비에 젖은 땅으로 넘어졌다. 그 개울은 깊지는 않았지만 검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응옥이 눈을 감았을 때 고통스럽고 아픈 낙하를 기다리며 강한 팔이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다. 응옥은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 사람은 바로 한트 할머니였다. 한트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응옥의 손을 단단히 잡고 다른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보였다. 할머니의 눈은 응옥을 보지 않고 검은 고양이를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마치 다시 평범한 크기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고양이는 한트 할머니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슬픈 소리를 내며 풀숲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공간은 고요해졌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다시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갔다. 오직 바람 소리만 남았다. 바람이 더욱 강하게 휘몰아쳤다. 응옥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나 괜찮은 거야. 한트 할머니가 응옥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응옥은 한트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한 눈빛. 여기 계세요. 응옥이 물었다.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한트 할머니는 복잡한 눈빛으로 응옥을 바라보았다. 걱정이 담겨 있었고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응옥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았다. 그것은 교활한 여우 정령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늘 묘사하던 것처럼 오히려 진실하고 아픈 눈빛이었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았다. 혼자서 비를 맞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갔다. 한트 할머니가 머뭇거리며 설명했다. 잠시 멈추고 나서야 말을 이었다. 이곳은 악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더욱 그렇다. 혼자 나오는 건 위험해. 응옥은 눈썹을 찌푸렸다. 물어보았다. 할머니, 이곳에 대해 아는 게 뭐예요? 한트 할머니는 정원 깊숙이 시선을 두었다. 약간의 두려움이 담긴 눈빛. 나는 많이 알지 못해. 그저 느낄 뿐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특히 그 검은 고양이에 대해. 검은 고양이를 언급하자 응옥은 몸이 떨렸다. 그 고양이는 할머니의 것이죠. 할머니가 보낸 거죠. 어머니와 나를 해치기 위해? 응옥이 무심코 물었다. 비난의 목소리로. 한트 할머니는 응옥을 바라보았다. 조금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었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특히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한트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응옥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다. 모르는 일이 많아, 콘. 모든 게 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응옥이 물었다. 의심과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분노를 압도하며. 한트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말하기 불편해. 잠깐 나와 함께 가줄래?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몇 가지를 알려줄 거야. 응옥은 잠시 망설였다. 한트 할머니와 가는 거야?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지만 한트 할머니의 모습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 진정한 눈빛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그녀의 말들.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다. 응옥은 흔들렸다. 게다가 검은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과 최근의 이상한 일들이 진실을 알고 싶게 만들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응옥이 물었다. 여전히 경계하는 목소리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그분은 많은 걸 알고 있어. 내적 갈등 끝에 마침내 응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왜 한트 할머니가 자신을 구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한트 할머니는 응옥을 뒷길로 인도했다. 집 뒤쪽으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한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작고 소박한 초가집이었다. 한적한 골목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웃에게서 빌린 집. 오래전부터 버려진 곳이었다. 집 안에는 소중한 것이 없었다. 몇 가지 기본적인 물건만 있었다. 한트 할머니가 가져온 것들. 하지만 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트 할머니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한트 할머니의 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집 중앙에 있는 대나무 매트 위에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듯했다. 그는 거칠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무뚝뚝한 인상이었다. 그을린 피부. 하지만 차분한 기운이 느껴졌다. 묘한 위엄이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투명해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응옥을 쳐다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라. 응옥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한트 할머니도 그녀 옆에 앉았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한트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응옥입니다. 그 아이가. 알고 있다. 너무 수척해 보인다. 응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계속 물었다. 많은 질문이 있지 않니? 물어보고 싶지 않니? 응옥이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고양이. 하지만 모르겠어요. 꿈이란. 그리고 모든 것들. 응옥이 망설였다. 어머니에 대해 언급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응시하고 있었다. 운명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알고 있다. 너는 아버지를 매우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한트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말한 것들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진실인지 한번 생각해본 적 있니? 응옥은 얼어붙었다. 무슨 뜻인가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였다. 복잡한 눈빛을 드러냈다. 너의 어머니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녀가 너에게 숨겨온 지 오래다. 비밀이란 무슨 비밀인가요, 할아버지? 무슨 비밀이죠, 할아버지? 아직은 자세히 말할 수 없어. 모든 걸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할게. 믿지 마라. 너가 듣는 것들에.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를. 그도 불쌍한 사람이다. 응호가 기억해라. 불쌍하다고? 가족을 버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가 불쌍하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불쌍해. 그는 갇혀있어. 사랑해. 그리고 통제 속에. 이성의 힘에. 그리고 혼란 속에. 그의 영혼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어. 여전히 갇혀있고 많이 고통받고 있어. 갇혀있다고요, 할아버지. 누가 그를 가둬? 할아버지는 응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는 오직 하나다. 너의 아버지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그의 갇힘에서. 하지만 일이 쉽지 않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먼저 주변을 잘 살펴봐라. 특히 너의 어머니를. 어머니가 주는 건 밤에 절대 마시지 마라. 일상적인 것이라도. 너는 곧 이해할 거야. 할아버지의 말은 응옥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했다. 어머니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응옥의 시작에 대해. 어머니가 간단한 분이 아니죠. 어떤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어머니에게서 온 것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도요. 갇혀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어요. 결단력 있는 눈빛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강력한 목소리. 응옥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와 함께 한트 할머니를 언급할 때, 그리고 검은 고양이의 출현, 악몽들, 그리고 한트 할머니가 그녀를 구해준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환상적인 그림으로 얽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요. 응옥은 한트 할머니의 집을 떠났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요. 밖의 하늘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을 가로막는 번개가 하나하나 쳐들어오는 듯했어요. 모든 것을 날려버리려는 듯이요. 응옥은 집으로 빨리 달렸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를 사랑해온 어머니를 믿을까요? 아니면 방금 만난 두 낯선 사람을 믿을까요? 응옥은 알았어요.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응옥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증오하고만 있었던 그녀는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과거를 잊어야 해요. 그녀는 진실을 스스로 찾아야 해요. 그 진실이 얼마나 아프고 끔찍할지라도요. 할아버지의 경고가 그녀의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조심하라고요. 특히 어머니와 관련해서요. 응옥은 한트 할머니와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겁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응옥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의심의 씨앗을 심고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능한 한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한트 할머니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름 램프 옆에서요. 그곳에 심어져 있는 의심의 씨앗들, 그리고 고독의 두려움. 응옥이 집으로 들어갔다.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한트 할머니가 옷을 꿰매고 있었다. 약한 기름 등불 옆에서 응옥이 돌아오자 할머니가 놀라며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약간의 의심을 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온 거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모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응옥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할머니의 관심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네. 저는 이웃집에 갔다 왔어요. 물건 좀 빌리려고요. 응옥은 거짓말을 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침대에 앉았다. 응옥은 무릎을 껴안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온순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년간 참아온 모습이, 할아버지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약한 여성이 평생 울며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녀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지. 어떻게 할머니가 숨길 수 있을까? 끔찍한 비밀을.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어머니와 여인네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응옥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 옛 사랑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악몽은 여인네가 그녀를 구해준 일은? 그리고 그 경고는? 검은 물은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경고? 어머니가 준 것들은 그녀의 손에 계속 남아있었다.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어두운 밤에 공간이 조여오는 듯했다. 어둠과 빗소리가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렸다. 응옥은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응옥은 깜짝 놀랐다.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침대 옆에 다가온다. 할머니였다. 응옥은 조용히 있었다. 숨을 고르며 침착하려 했다.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한트 할머니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응옥은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탐색하는 듯한 눈빛.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 후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았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응옥아. 따뜻한 우유 한 모금 마셔.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다시 자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응옥은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어딘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 응옥은 반항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잠든 척했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발소리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응옥은 눈을 떴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잔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서 따스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주저하지 않고 따뜻한 우유를 마셨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최근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 할아버지의 경고가 응옥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떤 것도 마시지 말라는 할머니가 준 것. 할머니의 목소리가. 응옥의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다. 외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어머니를 의심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직감이 그녀에게 말했다. 주저하지 말라고. 그것은 좋지 않다고. 어머니의 그 의심스러운 눈빛, 이상한 목소리, 그리고 그 경고. 결국 두려움과 의심이 승리했다. 응옥은 조용히 일어났다. 우유잔을 들고 창밖에 쏟거나 화분에 쏟을 용기가 없었다. 할머니가 알아차릴까 두려웠다. 한참을 둘러본 후 그녀는 침대 구석에 우유를 쏟기로 결심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그곳에서 이불이 그 액체를 흡수하길 바랐다. 모든 것이 끝나길. 할아버지의 이불이길 바랐다. 그 안에 모든 액체를 빨아들일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응옥은 컵을 다시 놓지 않았다. 그리고 급히 누웠다. 머리를 덮는 천을 당겼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어둠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응옥은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몰랐다. 그저 느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긴장감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자정이 다가오고 밖의 비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다시 들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여기 올라와. 발소리가 이전보다 더 가벼웠다. 응옥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한트 할머니의 존재를 느꼈다. 할머니는 그녀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도자기 컵이 금속 표면에 닿는 소리. 한트 할머니가 컵을 확인하고 있었다. 응옥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고르게 숨을 쉬려고 애썼다. 가슴이 터질 듯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목구멍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 차갑고 의미심장한 소리였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조용히 사라졌다. 문이 다시 닫혔다. 이번에는 응옥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무언가 정말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왜 한트 할머니가 컵을 확인해야 했을까? 그 컵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은 바로 한트 할머니였다. 응옥의 머릿속에 대담한 결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트 할머니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 의심이 계속되면 안 된다. 응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눈을 가늘게 뜨고 문틈을 바라보았다. 집은 어둡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한트 할머니가 나간 것이다. 주저할 틈도 없이 응옥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모든 방의 문을 열고 몰래 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소음을 내지 않으려 애썼다.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해라. 마당으로 나갔다. 한트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였다. 침대 끝으로 깊숙이 걸어가고 있었다. 버려진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응옥은 구름 아래에서 잠깐 보였다.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는 거기서 뭘 하는 걸까? 그곳은 오래된 오두막이 아니잖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닭을 기르지 않잖아. 응옥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밤의 침대 구역은 음산해 보였다. 더욱더 괴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구름 사이로 가끔 드러났다. 나무들은 조용히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숨어있는 괴물처럼.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차가운 습기가 함께했다. 그리고 나뭇잎의 바스락거림이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응옥은 숨을 죽였다.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멀리서 한트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였다.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더욱 답답해졌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와 섞여서 응옥의 코를 자극했다. 응옥은 한트 할머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걸 보았다.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빛이 나뭇잎 틈새로 비쳤다. 응옥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틈을 찾았다. 그리고 눈앞의 벽이 응옥을 놀라게 했다. 습기 가득한 오두막 안에는 그녀가 아는 온화한 어머니가 없었다. 순응하는 모습도 없었다. 그 여자는 모양만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응옥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낯설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부드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잔인한 시선이 번뜩였다. 그녀는 작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 위에는 기괴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작은 머리 하나가 검은 액체가 담긴 유리병 아래에 있었다. 이상한 색의 향이, 그리고 주술의 종이가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침내 검은 고양이였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두막의 어두운 구석에서 초록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한트 할머니는 기이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이상한 언어로,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소름 끼치게. 두 손이 이해할 수 없는 동작으로 흔들렸다. 가끔 하얀 가루를 한 줌 던지며 난로에서 제단 위에 떨어뜨렸다. 타오르는 촛불에 던지자 불꽃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기묘한 형체를 만들어내며 일그러진 모습으로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울부짖었다. 소름 끼치게 슬프고 애처로운 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왔다. 한트 할머니는 동작을 멈췄다. 제단 맞은편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나와라. 응옥은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짙은 어둠 속에서 오두막 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거의 투명하게 서서히 나타났다. 그 사람은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쌓여 어린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응옥은 입을 벌렸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아버지의 영혼이었다.
할아버지가 말한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매우 약해 보였다.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에게 조종당하는 듯했다. 한트 할머니는 노려보았다. 그러나 영혼은 강한 분노로 너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와서 나를 괴롭히다니. 맞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냐? 영혼은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입을 다물어라. 한트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리고 벽에 걸린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긴 막대기였다. 피처럼 붉은색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휘두르며 공중으로 내쳤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무가 그녀의 등을 가격했다. 그것은 긴 나무였다. 영혼의 고양이 영혼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흐릿한 형체가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한트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휘둘렀다. 마치 저주하듯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배신자 같은 놈. 죽은 개 같은 놈. 너는 이미 죽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냐. 너는 그걸 가져와서 나를 망치려 했지. 내 응옥을 빼앗으려 했던 거지. 그렇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너를 괴롭히겠어. 너가 죽을 때까지. 너의 영혼이 사라질 때까지. 영혼의 고양이는 비참한 소리를 냈다. 그의 영혼은 비명을 질렀다. 절망 속에서 탄식했다. 하지만 한트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더욱 맹렬하게 휘둘렀다. 그녀의 얼굴은 잔인한 만족으로 가득했다. 응옥은 문 밖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듣고 있는 것에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녀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머니가 남편의 영혼을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녀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는 악마였다. 두려움과 경악이 응옥을 압도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불행히도 발이 마른 나무에 걸렸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작은 소리는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한트 할머니가 미친 듯이 나무를 휘두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돌아섰다.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옥이 서 있는 틈을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살기를 내뿜었다. 응옥은 죽을 것 같았다. 그 눈빛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몸이 마비되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만약 어머니에게 발각된다면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눈빛. 포식자의 눈빛. 응옥은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에게 들키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응옥은 당황해 돌아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손이 나와 그녀의 입을 막았다. 동시에 그녀를 가까운 덤불로 끌어당겼다. 조용히.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응옥의 귀에 들려왔다. 그건 바로 한트 할머니였다. 응옥은 흐릿한 달빛 속에서 한트 할머니를 알아보았다. 한트 할머니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나무에 몸을 밀착시켰다. 심장은 마치 북처럼 뛰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트가 들어왔다. 붉은 지팡이를 들고 그녀의 눈은 정원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오두막 주위를 왔다 갔다 했다. 소리를 귀 기울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응옥은 숨을 거의 멈출 정도로 두려웠다. 작은 소리 하나도 그들을 발각시킬 수 있었다. 잠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자 한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한트 할머니는 확실히 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응옥의 손을 살짝 끌었다.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덤불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소음을 내지 않으려 애썼다.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 정원 밖으로 나왔다. 응옥의 손을 놓았다. 두 사람은 헐떡이며 숨을 쉬었다. 찬 밤 공기 속에서도 땀이 흘렀다. 너 왜 여기 있어? 응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목소리는 아직도 두려움으로 떨렸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왔다고. 한트 할머니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응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다 봤지, 맞지? 응옥은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끔찍한 장면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엄마가, 그녀가. 한트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응옥의 뺨을 가볍게 쳤다. 진정해, 응옥.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정말 침착해야 해. 한트 할머니는 응옥의 어두운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 그냥 오랫동안 깊이 잠든 것처럼. 내일은 방법을 찾아서 할머니 집으로 몰래 가야 해. 더 조심해야 해. 잘 기억해. 응옥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서 가. 빨리 가. 한트 할머니가 재촉했다. 응옥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무거운 심장.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 그녀는 침대 쪽을 다시는 쳐다보지 못했다. 끔찍한 장면이 방금 일어난 곳. 응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응옥은 그림자처럼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우려 할 때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응옥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깊이 잠든 척. 그녀는 느꼈다. 한트 할머니가 방문에 서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안을 들여다보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응옥은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한트 할머니는 떠났다. 응옥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졸린 기분은 없었다.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어머니의 모습이 잔인한 얼굴로 피를 흘리며 아버지의 영혼을 괴롭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 끔찍한 진실, 참을 수 없는 그녀가 사랑했던 어머니가 바로 아버지의 영혼을 가두고 고통을 주는 자였다. 두려움이 소름 끼치게 그리고 약간의 증오가 응옥의 상처투성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밤은 응옥의 상처가 가득한 마음. 이 밤은 응옥에게는 정말 긴 밤이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 응옥은 알았다. 내일은 더 끔찍한 전투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응옥은 거의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은 부풀어 있었다. 울고 잠을 못 자서.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결단력이 숨겨져 있었다. 응옥은 자신의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어머니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응옥은 집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녀는 한트 할머니의 소박한 오두막을 찾았다. 작은 집 안의 분위기는 응옥의 집과는 달리 음산하지 않았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가득했다. 한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응옥이 도착하자 한트 할머니는 급히 그녀를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응옥은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별처럼 빛나는 눈이 응옥을 바라보았다. 준비가 되었니? 모든 진실을 들었니? 응옥은 깊게 숨을 쉬었다. 결단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수면제를 섞은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건 내가 직접 목격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내가 완전히 믿게 하려는 거죠. 저는 믿었어요. 할아버지, 둘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한트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한트 할머니는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한트 할머니는 응옥의 아버지인 림과의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서로를 간절히 사랑했고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 한트 할머니의 고향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을 꾸었다. 높은 곳에서 응옥의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다. 응옥과 림 씨의 사랑, 응옥의 아버지.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다. 결혼할 계획이었다. 한트 할머니의 고향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예정이었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응옥과 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달콤해졌다. 더욱 엄숙해졌다. 한트 할머니는 어머니의 친구였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주술사에게 찾아갔다. 강력한 사랑의 주술을 사용했다. 그를 빼앗기 위해서. 응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랑의 주술이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았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주술은 매우 사악하다. 그것은 사람을 강제로 사랑하게 만든다. 눈이 멀게 하며 정신을 잃게 만든다. 그들은 과거를 잊게 된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잊게 된다. 아버지는 여기로 끌려왔다.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기억도 없이 한트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그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그는 단지 희생자였다. 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는 약해진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 기간 동안 한트는 주술의 힘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이 그의 아이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왔다. 옛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강제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응옥은 회상했다. 아버지가 자주 떠나던 순간들, 그가 집에 돌아올 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순간들. 그때. 그것이 그가 가장 맑은 때였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알고 보니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가장 맑은 정신일 때였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와 나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 아버지를 찾으려 해. 더 강력한 주술로, 더 악랄한 것으로 그를 끌어오려 했어.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나의 삶은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주술의 지배 사이에서 그는 고통받았고 내 아버지도 고통받았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녀는 늘 걱정 속에 살았어.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질투의 어둠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은 응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끔찍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깨어나고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어머니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어. 그녀는 금지된 마법을 사용했어. 매우 위험한 마법을. 고대의 주술로. 심지어 고수들도 쉽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그녀의 목적은 아마도 단지 그를 영원히 붙잡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그 힘이 쌓여서 악의 기운이 더해져서 아버지를 잃게 만들었어. 세상이 응옥의 눈앞에서 무너졌어. 아버지가 죽었어. 사고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어머니, 그녀를 증오했던 여인, 바로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었어. 응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응옥이 미워하는 인물은 한트 할머니입니다. 그녀를 대신해서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응옥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완벽한 연극을 믿었던 것. 수년간 계속된 한트 할머니가 응옥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성의 슬픔. 한 명은 나이 많고 한 명은 젊습니다. 불행한 남자를 위해 서로 얽히며 흐느끼는 소리 속에 응옥이 조금 진정된 후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음에도 어머니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유욕과 이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혼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초월하지 못하게, 다른 누구에게도 가지 못하게, 심지어 저 세상에도.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응옥이 물었습니다.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 같은 직감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고양이를 연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들은 응옥의 마음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영혼의 고양이. 응옥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술은.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악하고 끔찍한 주술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는 설명하셨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 주술을 연마하기 위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주술 중 하나입니다. 흑마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이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빛났습니다. 이 주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런 주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검은 고양이를 잡아야 해. 살아있는 상태로. 가장 좋은 건 영혼이 높은 고양이야. 그 후에 고양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모두 꺼내야 해. 그리고 그 안에 넣는 거지. 녹두, 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카락, 손톱, 혹은 죽은 사람의 어떤 물건, 그 영혼을 가두고 싶다면 그 후에 고양이의 배를 꿰매고 자신의 신선한 피를 사용해 고대의 주문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야 해. 그 영혼이 그 고양이의 몸에 들어가게. 응옥은 슬픔을 느꼈어. 검은 고양이의 모습이 아버지의 관 위로 뛰어올랐고
되기한 초록 눈빛이, 끔찍한 악몽들이 모두 생생하게 떠올랐어. 후이아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검은 고양이는 바로 그 물건이야. 영혼의 고양이, 영혼을 가두는 곳. 아버지의 영혼과 내 방에 있는 오두막. 그곳이 바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곳이야.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영혼을 가두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혼을 매일 밤 그를 붙잡아야 해. 그는 나를 섬기게 해야 해.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 완벽하게 연결되었어. 진실의 그림이 만들어졌고 끔찍하게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어. 가장 끔찍한 흑마법으로 응옥은 주먹을 꽉 쥐었어. 증오와 아버지를 위한 복수의 결심이 강하게 솟구쳤어. 그의 영혼을 구해줘야 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분 도와주세요. 응옥은 한트 할머니와 후이안을 바라보았어. 응옥은 한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절박한 눈빛이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이유였다. 나와 응옥이 여기 온 이유.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위험해. 어머니는 흑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이미 수년간 연습해왔어. 악의 기운이 깊고 쉽게 대처할 수 없어. 아무리 위험해도 응옥은 두렵지 않아. 아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응옥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거야. 응옥의 결단력이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해. 영혼의 고양이를 풀어내. 최적의 시간은 오늘 밤 3시야. 어두운 밤 3시.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맞아. 그때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 하지만 그때가 주술이 풀리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해. 충분한 힘과 올바른 의식이 있다면 동시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혼을 괴롭히는 일을 할 거야. 우리는 기습할 수 있어. 세 사람은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응옥과 함께 한트 할머니와 직접 대면할 거야.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으니까. 흑마법을 억제할 수 있어. 하지만 최대한 조심해야 해. 응옥이 할아버지를 도와줄 거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의식을 위해, 그리고 응옥을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거야. 응옥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 정신을 굳건히 유지해야 해.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한트 할머니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도 가족의 흔들림은 주술을 사용하는 자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 어머니와 마주할 때 한트 할머니의 행동은 가족의 흔들림이 주술을 쓰는 자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단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어머니와 마주할 때는 어머니는 분명히 모든 방법을 쓸 거야.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 눈물로 애원할 때부터 욕설로 나를 괴롭힐 때까지 나는 반드시 마음을 다잡고 그녀를 적으로 여겨야 해. 그렇게 생각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기회가 생겨. 응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가슴이 여전히 아프지만 어머니와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날 밤 시계가 정확히 자정이 되자 응옥은 여우 정령과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깊이 들어갔다. 어두운 정원 속으로. 한트 할머니는 생각했다. 응옥이 집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고. 약이 섞인 우유를 마신 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늘은 칠흑 같았고 빛 한 점 없었다. 오직 흐릿한 보름달만이 회색 구름 뒤에서 나타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에 바스락거림을 실어왔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그들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갔다. 오두막에 접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용히. 침대 끝에 있는 오두막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그곳에서 퍼져나왔다.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 안에 있었다.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눈을 감고 잠시 느껴본 후에 그는 말을 이었다. 이제 들어가자. 계획대로 꼭 행동해. 뒷문은 너무 크다. 할아버지가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여우 정령과 응옥이 뒤따랐다. 안에는 어두운 오두막이 시끄러웠고
오직 위에서 비치는 기름 램프의 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한트 할머니는 그들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오래된 대나무 의자에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했다.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다. 눈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특히 한트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놀람에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너희들, 어떻게 감히 여기 들어올 수 있지? 그녀는 갑자기 달려나갔다. 한트 할머니를 가리키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년아, 너는 여기 다시 오고 싶어? 너는 뭘 원해?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힘이 넘쳤다. 이제는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의 범죄에 대한 범죄. 대가. 한트 할머니가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 인연이 내 남편을 유혹했어. 내 가족을 망쳤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너는 부정할 수 있니? 너는 주술로 사람을 해쳤고 남편을 죽였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다루다니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니?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한트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곧 분노로 변했다. 너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그녀는 응옥을 바라보았다. 한트 할머니 뒤에 서 있는 응옥을 바라보며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너는 아직도 외부와 결탁해. 너의 어머니를 해치려 하다니? 응옥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어. 한트 할머니가 비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일그러졌다. 미친 듯이. 내가 악한 거냐? 나는 모든 걸 해냈어. 그건 너 아버지를 사랑해서야. 나는 그를 가질 수 없어. 그러니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가 죽었어도 말이야. 한트 할머니가 소리쳤어. 너무 미쳤어. 맞아. 나는 미쳤어. 사랑 때문에 미쳤어. 증오 때문에 미쳤어. 한트 할머니가 울부짖었어.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었어. 주술을 중얼거렸어. 검은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왔어. 하늘의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었어. 차가워.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조심해. 할아버지가 소리쳤어. 동시에 몸에서 긴 주술 부적을 꺼냈어. 한트 할머니 쪽으로 던졌어. 부적이 검은 기운에 닿자 불꽃이 일어났어. 둥글게 타올랐어. 한트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었어. 그 정도 실력으로 나와 겨루겠다고? 늙은이 바보가 되었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한 걸음 물러났어. 두 손으로 인을 만들었어. 그가 주술을 중얼거렸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둥글게 퍼져나갔어. 부드러운 황금빛이 그의 몸에서 퍼져나왔어. 한트 할머니의 검은 기운을 밀어냈어. 서로 반대되는 두 에너지가 하나는 검고 하나는 빛났어. 집 안에서 치열하게 맞섰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 문은 꽉 닫혔어. 하나는 검고 검은 구름처럼 악몽이 사라졌어. 소리가 요동쳤어. 흩어졌어. 어지러웠어. 응옥과 한트 할머니는 두려워하며 한쪽 구석에 움츠렸어. 그저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 한트 할머니는 저항했어. 얼굴이 점점 더 사나워졌어. 일그러졌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빛이 점점 밝아졌어. 점점 더 강해져. 어둠의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해. 한트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어. 혼란스러워. 물러나. 이럴 수가. 그녀는 절망에 차서 소리쳤어. 바로 그때 할아버지도 큰 소리로 외쳤어. 두 손을 힘껏 앞으로 밀었어. 빛이 점점 강하게 타올랐어. 여자에게 정통으로 부딪혔어. 그녀는 처참한 비명을 질렀고 곧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 어둠의 기운이 사라졌고 오두막 안의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 오직 침묵만이 남았고 타는 냄새가 퍼졌어. 한트가 아버지를 부축하러 달려갔어.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었어.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어. 그녀를 묶어야 한다고 명령했어. 한트는 미리 준비한 밧줄을 사용했어. 특별한 주술이 걸린 그녀의 손과 발을 빠르게 묶었어. 밧줄이 그녀의 몸에 닿자 그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쳤어. 내버려둬. 풀어줘. 이런 개자식들. 그녀는 소리치며 저주했어. 탈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녀는 응옥을 바라보았어. 방 구석에 서 있는 응옥을 보며 분노에서 고통으로 눈빛이 바뀌었어. 응옥아, 엄마의 딸아. 엄마를 도와줘. 제발. 엄마를 도와줘. 제발. 응옥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이번만 용서해줘. 엄마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너는 엄마의 딸이잖아. 왜 엄마에게 이렇게 대하니? 응옥아. 응옥은 엄마를 바라보았어. 가슴이 아팠어. 모두가 연극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조여왔어. 그녀는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엄마야. 엄마야. 왜 이렇게 행동한 거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응우가.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응우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는 게 두려우셨어요. 어머니는 누가 아버지를 빼앗길까 걱정하셨어요. 응우가, 어머니를 이해해줘. 그 여자의 말을 듣지 마. 어머니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가 내 행복을 망치고 있어. 너희가 내 남편을 빼앗았어. 내 아이를 빼앗았어. 너희가 죽기를 바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응옥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했어요. 응옥아. 응옥. 너는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야. 너는 외부인과 결탁했어. 어머니를 해치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니? 내가 너를 키워서 사람 만들었는데 이렇게 효도하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낳았지? 너무 불효해. 너는 진정한 불효자야. 그녀는 울며 한탄했어요. 그리고 다시 애원하며 또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말들은 응옥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아팠어요.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고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어젯밤 오두막에서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아니,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아버지는 구출되어야 해요. 응욱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한트는 놀라서 딸을 믿지 못하는 듯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빈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끔찍한 밤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었어요.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확히 자정. 밤은 먹물처럼 짙었어요. 곤충 소리는 사라졌고 오직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지붕 위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쪽은 조용했어요. 유일한 빛은 하얀 촛불 몇 개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원형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는 가운데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고 입에서는 고대의 주문을 중얼거렸어요. 낮고 깊은 음색으로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한트 할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아 복잡한 손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가끔씩 금가루를 던지거나 특별한 가루를 뿌렸어요. 하얀색의 강한 냄새가 나는 가루였어요. 응옥은 맞은편에 앉아 손바닥에 차가운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는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눈은 저쪽 구석을 자꾸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꽉 묶여있는 곳을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은 느껴졌어요. 미친 듯한 눈빛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트 할머니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섭게도 조용히 있었어요. 눈은 움직이지 않았고 몸은 가끔씩 경련을 일으켰어요. 마치 그녀도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고 촛불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센 바람이 없는데도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오두막을 세게 두드렸어요. 어딘가에서 애처로운 고양이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가까이서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확실히 검은 고양이였어요. 영혼의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 손을 힘껏 앞으로 밀었고 촛불이 격렬하게 타올랐어요. 황금빛이 오두막을 가득 채우며 어둠을 물리쳤어요. 부서라. 그는 힘차게 외쳤어요. 부서져라. 할아버지, 그 흐르는 강으로 나가세요. 그 순간 침대에서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천둥처럼 요란하게. 그의 발 아래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주술로 엮인 끈이 그녀의 살을 조였다. 피가 튀었다. 황금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가운데 영혼의 형상이 서서히 더 선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의 고통처럼 응옥은 오두막 안에서 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비록 피곤하고 슬픈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응옥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응옥은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은 아직 말을 할 틈도 없이 끔찍한 장면이 또다시 벌어졌다. 어딘가에서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묶여있는 구석에서 검은 고양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 몸은 기이하게 부풀어 올랐다. 검은 털이 솟아올랐다. 푸른 눈은 이제는 두 개의 불꽃처럼 붉게 빛났다. 날카로운 발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영혼의 형체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자체가 악의 화신이 되었다. 영혼의 고양이 주술에 영혼의 형체는 겨우 탈출했지만 주술은 더 이상 숙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즉시 돌아서 자신을 만든 사람을 공격했다. 그것이 바로 주술의 가장 무서운 반격이었다. 괴물은 한트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묶여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칼처럼 날카로운 발톱으로 미친 듯이 그녀의 몸을 핥히었다. 고양이의 울부짖음,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한트 할머니는 비참하게 소리쳤다. 고통과 극도의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신선한 피가 긁힌 자국에서 튀어나와 붉은 물결을 잃었다. 응옥은 경악했다. 그 장면을 목격하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썼다. 한트 할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을 돌리며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엄중함을 드러냈다. 업보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검은 고양이는 마치 굶주린 악마 같았다. 무자비하게 물어뜯었다. 한트 할머니를 미친 듯이 핥히었다. 한트 할머니의 비명이 점점 약해졌다. 몸이 힘없이 피를 흘리며 무너졌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몸이 마치 검은 기운에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검은 고양이에게서 흡수되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소멸해갔다. 얼굴의 피부가 주름져갔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추처럼 시들어갔다.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순식간에 이상한 비명이 한트를 잠재웠다. 한트 할머니는 죽었다. 그녀는 비참하게 죽었다. 자신이 만든 흑마법의 반작용 속에서 그녀가 만들어낸 것에 의해 검은 고양이는 주인의 생기를 다 빨아먹고 마지막으로 한 번 울부짖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몸이 길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썩은 검은 덩어리처럼 변해갔다. 그리고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긴 침묵으로 덮였다. 응옥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한트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 의식에서 나오는 황금빛도 천천히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갔다. 사람이 없어진 듯했다. 영혼의 할아버지가 응옥을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그가 다가왔다. 손을 펼치며 응옥의 뺨에 닿고 싶어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응옥은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오해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을 탓하지 마라. 모든 일은 지나갔고 해방되었다. 아버지를 도와주었으니 이제는 평안하실 것이다. 그는 한트 할머니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땅 위에 누워 있었다. 복잡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복잡한 눈빛. 연민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모든 증오를 잊어라. 먼지처럼 흘러가게. 그리고 나서 그가 응옥을 바라보았다. 애정 어린 눈빛으로. 너는 잘 살아야 해. 어머니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마라. 주술. 일시적인 힘이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비쌌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아버지는 간다. 그렇게 말하고 올바른 길이 없다고 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시선을 보낸 후 그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평온한 감정을 남기고 응옥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가득했다. 그는 여인을 기다렸다. 이제 응옥에게 다가가 위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어머니도 이미 대가를 치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 응옥은 목이 메어 말했다.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지 모르겠다. 여인이 응옥을 일으켰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임무는 완료되었다. 아버지와 딸은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너는 혼자 남아야 해. 괜찮겠니, 응옥? 응옥은 강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와 여인은 가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너를 다시 찾아올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여인과 아버지는 조용히 오두막을 떠났다. 응옥을 혼자 남겨두고 파괴된 풍경 속에 응옥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땅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핏자국이 가득한 땅을 바라보았다. 텅 빈 오두막을 바라보며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너무 끔찍했다. 마치 악몽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의 날들. 응옥은 어머니의 장례를 조용히 준비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그저 급성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에 의심을 품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응옥은 집과 오두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슬픈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범죄와 비극이 일어난 이곳에서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는 동안 우연히 발견했다. 오래된 상자를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안에는 노트가 있었다. 정체불명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표지. 차갑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노트를 한 페이지씩 넘기자 응옥은 얼어붙었다. 그 노트에는 읽기 힘든 엉망인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그림들이 함께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주술 연습에 관한 기록이었다. 사랑의 주술부터 최악의 흑마법까지 사람을 해치기 위한 주술이 담겨 있었다. 영혼의 고양이를 다루는 방법도 끔찍한 공식과 잔인한 의식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응옥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고 싶었다. 즉시 없애버리고 싶었다. 이 끔찍한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노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응옥은 다시 상자에 넣었다. 옷장 깊숙이 숨겼다. 그것을 태워버릴 수 있을까? 즉시 태워버려야 해. 그 끔찍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자.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다. 그 노트에서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다시 상자에 넣었다. 옷장 깊숙이 숨겼다. 그걸 태워버릴 수 있을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몇 달 후, 응옥은 점차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그 음산한 옛집을 팔기로 아예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남자였다. 그녀에게 행복한 가정을 약속했다. 과거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주말 부모님 묘소를 방문했을 때 과거의 유령들이 다시 한번 그녀를 괴롭혔다. 응옥은 새로 세운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갈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저 넓은 슬픔만 남아있었다. 한 사람의 불행한 삶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다. 증오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 죽은 그녀를 위해 응옥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응옥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호텔에서 포옹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도발적인 메시지였다. 언니야. 그가 너에게 지쳤대. 이제 그는 내 거야. 응옥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조여드는 듯했다. 또다시 배신당한 것이다. 과거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치명적인 칼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걸까? 그렇게 속고 또 속는 걸까? 분노가 치솟고 무력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응옥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어 피가 났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부수고 싶었다. 복수하고 싶었다. 복수하고 싶어. 바로 그 순간 익숙한 검은 그림자. 할머니 한트의 무덤 위에 조용히 뛰어올랐다. 이전에 보았던 검은 고양이였다. 아니면 또 다른 검은 고양일지도 모른다. 그 모습이 똑같았다. 그의 초록 눈이 응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전혀 감정이 없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소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달콤한 유혹처럼 마치 응옥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복수할 방법이 있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하나 있다.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응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주술 노트가 들어있었다.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그걸 태우지 않았다.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 어두운 생각이 응옥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힘, 권력, 통제.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응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측할 수 없었다. 검은 고양이를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다. 소란스러운 도시가 눈앞에 있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트 할머니와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한밤중에 환하게 웃던 그 미소처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열린 결말로 남겨두고 우리가 추측해보게 하죠. 한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맞죠,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전개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트는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를 찾고 그 남자 앞에서 두 사람에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부유한 남자를 찾으러 갈 거예요. 부유한 남자를 찾아야겠다. 처음에는 이 아이도 예쁘다고 하더니. 그렇죠. 부유한 남자를 하나 찾아야지. 그 두 사람 앞에 가서 고급 차에서 내리면 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 지금 그 아이가 흑마법을 배우면 복수를 하려 할까봐 엄마처럼 될 거야. 그건 안 되겠죠,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보죠. 하나의 이야기로 어떨지 보죠. 재미있으면 작가가 계속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읽을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결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절대 여성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성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사랑하고 한번 미워하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술을 써서라도 때때로 더 이상 쓸 것이 없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아니요. 지금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